Hello everyone, nice to see you again. Welcome to Essay Writing Class. 네, 안녕하세요. 에세이 라이팅 강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데니얼 킴입니다. 자, 이전 시간까지는요, 우리가 에세이 라이팅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인 이 introduction, 서론 부분을 어떻게 잘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서론 부분을 우리가 작성할 때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죠. 네, 사람들의 주의를 이끄는 attention grabber. 두 번째는 이제 general statement. 그래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해주는 general statement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에세이를 어떤 방향으로 좀 쓸 것이냐를 알려주는 주요 요점인 바로 thesis statement 세 번째 단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바로 인트로덕션을 이제 다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바디 부분을 넘어가게 됩니다. 이 바디 부분은요, 한국어에서 본론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 바디 부분도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트로덕션 서론 부분이 세 가지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바디 부분도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보시면요. 처음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바디 본론 부분인데 처음에 사용할 수 있는 게 topic sentence입니다. 자, 이 topic sentence는요, 바로 이 본문을 어떠한 식으로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바로 그 첫 번째 우리가 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따라서 이제 본론을 진행해 나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topic sentence를 쓰고 나서요, 이 topic sentence를 부연 설명해 줄 어떤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이죠? 바로 supporting ideas입니다. supporting ideas. supporting ideas. 네, 부연 설명해 줄 그러한 내용이죠. 예, 그리고 나서 이 topic sentence를 쓰고 이제 supporting ideas를 다 쓰고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본론을 완성하게 되죠.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바로 결론 부분이 concluding sentence입니다. 네. 바로 이와 같이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부분인 topic sentence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topic sentence는요, 우리가 영어로 좀 이야기를 하자면, 바로 이 본론의 주요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A topic sentence usually starts the paragraph by stating the main point to come. 이 topic sentence는요, 보통 이 단락을, 본문의 그 단락을 시작하게 됩니다. 뭐 함으로써요? 앞으로 이어지게 될 주요점을 이야기함으로써 by stating the main point to come. 네, 바로 주요점을 먼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어떤 부연 설명을 이제 자료를 설명하게 되죠. 이제 supporting ideas를 설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 topic sentence는요, it must have the leader the focus of the paragraph. 그래서요, 이 topic sentence는 첫 번째로 그 단락의 그 항의 초점이 되는 그 항의 초점이 되는 문제를 이 독자들에게 알려줘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support the thesis statement. 네, 바로 앞에서 이 서론의 제일 끝에 얘기한 이 thesis statement와 조화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thesis statement 자체가 바로 이 에세이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주요점이기 때문에 바로 그 주요점과 좀 조화를 이루어야죠. 그래서 그 주요점을 이제 지지하는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내용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topic sentence를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얘기만 하면은 좀 너무 힘들죠. 그냥 단지 이론으로만 알게 되면은 야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나 좀 약간 좀 의아해 좀 의문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들자면 좀 이렇습니다. A pencil is better for writing than a pen is. 본문의 topic sentence가 이거였습니다. 즉 연필은
펜보다 글을 쓰는데 더 낫다. 이게 이제 앞에 thesis statement가 그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본문에서 제일 첫 번째 쓰는 그 topic sentence가 이거입니다. 즉 연필은 펜보다 글을 쓰기에 더 낫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죠. 바로 이 supporting ideas를 그 다음에 이제 쓰게 됩니다. First of all, a pencil is cheaper than a pen. 첫 번째로 연필은 펜보다 더 싸다. You can buy several pencils for the price of one pen. 우리는 하나의 펜을 살 가격으로 여러 펜을 살 수 있다. 하나의 펜을 살 가격으로 여러 연필을 살 수 있다. 그리고 나서요. Next, a pencil doesn't have ink, which can be messy. 즉, 두 번째로요. 그 다음으로 연필은 잉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자, 그 잉크가 있으면요. messy, 굉장히 좀 더러워질 수 있죠. 약간 메시하면 정리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바로 이와 같이 부연 설명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연 설명 앞에 이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한 이유, 주요점인 topic sentence를 여기다 쓴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a pencil is better for writing than a pen is. 바로 이것이 topic sentence로 이루어지면서 그 뒷부분에 이 topic sentence를 지지하는 부연 설명하는 supporting ideas가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하게 되면요, 좀 이와 같은 좀 이해문을 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요, 우리가 이전에 일본에서 크나크게 이제 쓰나미가 해저 지진이 나서 굉장히 좀 많은 사람이 좀 다치고 또 많은 사람이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쓰나미에 대해서 좀 쓴다, 에세이를 쓴다라고 얘기할 때 thesis statement, introduction, 서론 부분에서 제일 끝에 이런 thesis statement를 썼습니다. Tsunamis are a result of underwater earthquakes. 쓰나미는 해저 지진의 결과이다. 해저 지진의 결과이다. 자, 이것이 이제 thesis statement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해저 지진이 왜 쓰나미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해줘야겠죠. 본문에서 이제 그 점을 다룹니다. 자, 그럼 본문에서 이제 이 thesis statement를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본문에서 topic sentence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Earthquakes are caused by movement of the plates on the surface of the earth. 지진은 이 지구의 표면에 있는 판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일어난다. 지구의 표면에 있는 판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일어난다. 네, 우리 지구는요, 이 겉 부분이 여러 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과학자를 통해서 들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들이 움직일 때 바로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supporting idea 부연 설명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The center of the earth is made of hot liquid rock. 즉 지구의 중심은 뜨거운 액체 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이 지진이 어떻게 지구 표면에 있는 그 판들의 움직임에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두 번째로 이제 바디 부분에서 이제 topic sentence를 두 번째 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움직임이 지진을 일으키는데 특히 이 움직임이 해저에서 일어났을 때, 판들의 움직임이 해저에 일어났을 때 바로 이것이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부분에서 두 번째 바디에서 좀 이와 같이 좀 다루고 있습니다. An earthquake that happens under the ocean can cause a tsunami. 여기서 보면요, 그 해양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이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An earthquake that happens under the ocean can cause a tsunami. 해양 아래에서 일어나는 지진이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다. 자, 이것에 대한 또 부연 설명해 줍니다. 판들의 움직임 때문에요. 지구 표면에 있는 판들의 움직임 때문에 지진이 일어났고 이러한 지진이 바로 해저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다는 두 번째, 본론 부분에서 이제 두 번째 내용을 쓰면서 바로 이 topic sentence를 이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이 이렇게 나오죠. The movement of the earth creates a ripple in the water. 즉 지구의 움직임은 이 물에서 이 잔잔한 물결, 즉 파문을 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으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물결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한 물결이 이제 쓰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쓰나미가 해저 지진의 그 결과인데 첫 번째로 서론에서 다루는 것이요. 첫 번째로 이제 다루는 것이 이 지진은 무엇의 결과인지. 그리고 그 지진이 특히 해저에서 일어났을 때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thesis statement, 서론 부분에서의 thesis statement를 잘 생각을 하고 잘 쓰고 나서 그 다음에 body 부분에서 이 thesis statement를 이제 전개하고 또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제일 먼저 topic sentence를 쓰고 그 topic sentence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 supporting ideas를 통해서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topic sentence가요, 하나가 될 수 있고 두 개가 될 수 있고 세 개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락에 따라서 본론에서 쓰는 단락이 한 단락이냐 두 단락이냐 세 단락이냐 그 문단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topic sentence도 거기에 따라서 숫자가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론 부분에서 서론을 topic sentence를 제시할 때 바로 그와 같이 점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가 본론을 좀 잘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좀 이 topic sentence를 갖다가 쓸 때요, 유의할 점 좀 있습니다. Writing a topic sentence similar to a thesis statement. The topic sentence of a paragraph in the body needs to include the whole of your topic without being too general. 여기 보시면요, topic sentence를 쓸 경우에 thesis statement와 비슷하게 바로 그 본론 부분에 있는 단락의 topic sentence는 우리가 지금 제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주제, 토픽의 전체 부분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 토픽의 이 전체 부분을 포함할 필요가 있는데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Without being too general. 너무 일반적으로 쓰면 안 됩니다. 너무 일반적인 것이 없이 아주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아까 그 쓰나미가 일어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좀 이해하게 되었죠, 이 점을. 그래서요, it should not include any unrelated information. 그래서 이 topic sentence는요, 관련 없는 어떠한 정보도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topic sentence를 보면, 이 본론 부분에서, 이 항에서, 이 단락에서 어떠한 내용을 전개하구나. 딱 보면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관련 없는 정보는 이제 포함을 시키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좀 이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지진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진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One way of predicting tsunamis is to look for underwater earthquakes. 이게 이제 topic sentence입니다. 해저 지진을 찾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즉, 쓰나미를 예상하는 한 가지 방법은 해저 지진을 찾는 것입니다. 해저 지진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해저 지진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이거를 갖다 토픽 센텐스로 썼습니다. 그 한 가지 방법으로 다는 것을. 그리고 나서 이제 서포팅 아이디어를 이렇게 부연 설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A device called a seismometer can detect large earthquakes happening underwater. 즉, 지진계라고 불리는 하나의 장치가 이 해저에서 일어나는 큰 지진을 탐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seismometer, 이 지진계에 대해서 계속 지진계가 어떠한 기능을 발휘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가 그 본문을 쓸 때도요. 제일 먼저 topic sentence,
를 쓸 필요가 있는데 이 topic sentence는 이 서론의 제일 끝부분에 나온 이 thesis statement와 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완전히 다른 내용을 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이 내용을 봤을 때 이 본론 부분에서 이 topic sentence를 봤을 때 어떠한 내용을 전개를 하겠구나. 그리고 이 topic sentence를 보면 앞에 서론에서 나온 이 thesis statement 주요점을 이 우리의 그 주제의 그 주요점을 어떻게 좀 지지하고 있구나. 이런 점들을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점들을 좀 잘 생각을 하면서요. 이 바디 부분, 에세이 부분에서의 그 바디 부분에서의 토픽 센텐스를 잘 쓰신다면, 잘 학습한다면 훌륭한 에세이를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요. 오늘 이것으로 바디 부분의 토픽 센텐스 부분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바로 이 supporting ideas, 토픽 센텐스 부분의 밑에 그 supporting ideas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잘 또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지금까지 잘 들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Hello, I will really enjoy the studying with you, and then I really hope to see you again next time. Bye bye.